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폴리곤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어레이를 하는데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분해 명령어입니다.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는 명령어가 여기 있고요. 분해하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선택하고 명령어 눌러도 되고, 명령어 누르고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고 명령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기능은 아니에요. 익스플로드는 이제 앞으로 배울 블럭이나 해치나 혹은 문자나 이렇게 배열이나 폴리선 등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익스플로드입니다. 말 그대로 분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렉탱글, 사각형을 그려서 분해했을 때 이렇게 전부 다 라인으로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인하면 다시 폴리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분해하면 다시 또 끊어질 것이고요. 명령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디바이드 메주어가 있고 그 아래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요. 포인트 명령어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점 찍힌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스크린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P타입. P타입은 포인트 타입의 약자예요. 포인트의 모양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보이네요. 포인트 어떤가요? 이제 보이나요? 네. P타입, 포인트 타입. 그래서 포인트의 모양을 바꾸어 줍니다. 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P타입부터 보도록 하죠. P타입에 보시면 바로 여기 포인트 사이즈에서 5%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요 밑에 보시면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즉 화면에 상대적으로 5%만하게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래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로 맞춰 놓겠습니다. 5유닛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CAD는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5mm로 크기를 제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화면에 상대적으로 5%로 놓고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가요? 화면에 5%로 이렇게 쭉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 바뀌어요. 또 어떤 때는 안 바뀌고, 그죠? 자, 이때 이제 리젠이라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이때 리젠을 쓰는 겁니다. 리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라인.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될까요? 어떤 오스냅을 써야 할까요? 자, 확인. 자, 인터섹션. 잡히나요? 안 잡히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인터섹션인데 안 잡히고 있잖아요. 다시요. 중심점이네요. 센터. 잡히나요? 안 잡혀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점은 모양이 있나요? 없어요. 수학적인 정의로 제가 기억하는 수학적인 정의는 점은 형태나 크기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크기가 없습니다. 길이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없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스냅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도대체 얘는 뭘까요, 그럼? 얘는 이 자리에 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우리 점 처음 찍었을 때 정말 점으로 나왔었죠. 근데 스크린상에 보이던가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모니터에서만 봤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원래는 점이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점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상입니다. 상.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제 보통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부표예요. 부표. 바다에 나가면 부표라는 게 둥둥 떠다니죠. 부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암초 위에 띄워놓는 부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장들이 보고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어부들이 그물 내리고 그물 끝에 부표 달아놓죠. 그래야 이제 그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표 밑에 뭔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밑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거 밑에 점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타입 그러면 이런 모양 밑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에 관련된 오스냅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 노드요.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쓸 때 라인 그리고 노드라고 하는 오스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클릭. 다시 노드. 자,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점들을 연결해 보시죠. 또 하나 있어요. 점을 찾는 오스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earest라고 하는 오스냅입니다. nearest. 근처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의 모든 점을 찾는 명령어입니다. 커서 근처의 모든 객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line nearest.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 근처의 모든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다 찾아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점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nearest 그리고 자, 갖다 대면 점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nearest니까 어떻게 돼요? 커서 근처의 모든 점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커서 근처의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점인지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점인지 선인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작업을 빨리 할 때 이게 놓치게 돼요.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어 3개는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중심선, 두 번째는 선, 세 번째는 인면선. 자, 로드. 자, 중심선 불러오고 다시 아이고 로드 히든. 자, 은선 불러오고 그 다음 이름 바꿔야죠. 중심 은선 외형.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 만들어 보시죠. 보실까요? 먼저 전체 크기를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전체 크기가 120에 70, 110, 100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CAT 같은 경우는 기본 도형이 있어요. 사각형인지 원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해되시죠?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얘가 기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기본 도형이 뭔가요? 다이아몬드죠. 그죠? 다이아몬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피라미처럼 삼각뿔이죠. 맞나요? 이게 기본 도형이에요. 삼각뿔, 이게 기본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삼각뿔부터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여기가 정면이라 그랬어요. 옵셋 120, 다시 옵셋 70. 높이는 100mm. 자,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적당히 간격을 띄운 다음 옵셋 55mm. 그 다음 필렛 트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상일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런 모습이겠죠. 자, 이레이즈.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삼각뿔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을 낸 겁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낸 거예요. 높이는 10mm입니다. 옵셋 10mm. 그 다음 30mm.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114도래요. 얘만 돌리면 돼요. 여기가 90도니까 90을 빼니까 24도. 얘를 24도, 얘를 24도. 자, 로테이트. 교차점 클릭하고 24도. 다시 교차점 클릭하고 마이너스 24도. 자, 필렛. 그러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관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관통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관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관통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77mm 여기 끊어야 됩니다. 옵셋 77mm 이렇게요.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쪽의 등고선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른쪽의 등고선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길 이렇게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끌고 올라가면 될까요? 이게 되게 많이 하는 실수인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끌고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여길 정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리 안 한 이유는 여기가 이 점이 등고선의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을 클릭해서 그 다음 카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고선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등고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30mm 옵셋. 자, 필렛.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요. 자, 바닥을 완성시켜 보시죠. 그리고 나서 77mm를 하는 겁니다. 옵셋 77mm 이렇게요. 여기를 마무리 지어야 얘가 바닥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면의 바닥이 만들어진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평면의 바닥을 만들어 보시죠. 정투상으로 봐서 그렇지 선이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정투상으로 보면 얘는 이렇게 일자로 펼쳐져 있는 거죠. 여기처럼. 그러니까 찾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기. 자, 보세요. 지금 이 안쪽을 이렇게 볼까요? 여기 선이 꺾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어진 거. 이 꺾어진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꺾어진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선이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끊으면 정면이 완성됩니다. 이 꺾어진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얘도 선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바로 여기에요. 보세요. 지금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얘를 지워볼까요? 여기도 지울까요? 자, 평면도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 은선들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은선인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은선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은선으로 되는 거죠. 지워야 될 게 아니고 은선으로 레이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두 번째 과제물이죠. 자, 똑같아요. X라인 0도, 90도, 45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체를 그려요. 전체를 그려야 돼요. 제가 수업 초반부터 얘기했죠.
전체를 그리세요. 옵셋 400, 100. 오, 이런 은선이네요. 자, 트림, 다시 라인, 옵셋 280. 전체를 그리세요. 전체를. 이렇게요. 전체를 그리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체를 그리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그리는 겁니다. 옵셋 100mm. 필렛. 자, 여기가 중심선인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서클, 트림.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요 라인이 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자, 제 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100mm짜리 반원이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CAT 2급은 제일 첫 번째 기본 도형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기본 도형에 붙은 게 뭐가 있는지, 어떤 도형이 붙었는지, 어떤 도형이 빠졌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이만큼이 빠졌어요. 이해되시죠?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다시 120mm. 자, 이렇게요. 이렇게가 빠진 겁니다. 여기를 잘라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가 타원 명령어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뭐가 된다고요? 타원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타원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타원을 그릴 때 뭘 찾으라 그랬어요? 중심선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중심선, 여기가 타원의 끝점. 자, 엘립스 센터 방식으로 중심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네, 이렇게 생겼네요. 다시 볼까요? 중심점 여기, 그 다음 끝점 여기. 타원의 중심은 여기고 끝점 여기고 끝점 여기고. 자,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타원이. 이러고 나서 옵셋 30mm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끝에까지 가서 원의 끝에까지 가서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대신에 등고선을 찾아야 됩니다. 30mm 올라온 위치가 여기에요. 라인, 이렇게 등고선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네요.
다시 볼까요? 라인, 등고선이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없어진 겁니다. 보세요. 라인. 여기 일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타원의 위치를 제대로 찾으면 여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옵셋 40mm. 자, 여기 트림으로 끊으면 평면도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옵셋 40mm. 자, 옵셋 60mm. 자, 필렛으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쭉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위쪽이 전부 다 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을 그려요. 이렇게. 자, 트림, 커팅 엣지를 여기 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지워버립니다. 다시 커팅 엣지를 엔터. 자, 이렇게요. 이 위를 다 지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40mm, 옵셋 60mm. 자, 이렇게요. 필렛, 트림, 라인, 이 위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만 이제 선 정리하면 돼요. 여기 끝점, 여기도 끝점.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건 다 은선입니다. 자, 트림으로 끊어서 선을 연결하셔도 좋고, 이렇게요. 아니면 한전 브레이크 기억나시죠? 한전 브레이크로 끊으셔도 되고, 한전 브레이크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전 브레이크로 정면 끝났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이 많이 내려오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만큼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안쪽은 다 은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은선. 자, 한전 브레이크. 다시 또 한전 브레이크. 다시 또 한전 브레이크. 자, 이렇게 됩니다.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다시 한전 브레이크. 다시 또 한전 브레이크. 계속 한전 브레이크 쓸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전 브레이크.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건 다 은선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 과제물은 특이하게 반구입니다. 반구. 여기 보시면 여기 SR70이라고 되어 있죠. S가
구슬이란 뜻입니다. 구란 뜻이에요. 구. 구고 R70 반지름 7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든지 간에 전부 다 반지름 70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X라인 아이고 저기가 하나도 없네요. 자, 하나만 복사해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70 이렇게요. 여기에 반지름 70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라인 옵셋 70 요렇게가 중심선입니다. 자, 선 연결하고요. 자, 트림하고요. 서클 반지름 70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낼 거 잘라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엔 이렇게 관통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관통해요. 그럼 여기부터 그려볼까요? 옵셋 25mm 40mm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관통합니다.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관통이 됐다는 사실인 거죠. 그죠? 그러면 구배가 제일 심한 여기가 사라집니다. 여기가 사라져요. 트림으로 선 잘라주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사라진 거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관통됐기 때문에 여기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가 사라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원의 구배가 가장 많은 부분이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부분이 관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등고선이에요. 서클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서클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거 하나 제거하면 여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평면에서 바라보면 옵셋 36mm 그 다음 10mm 요렇게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를 뺀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뺀 겁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 다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를 지우니까 선이 여기 이렇게 선이 생겨나고요. 감추어졌던 이 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가 되네요. 그리고 원의 가장 높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서클 중심점과 꼭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선 정리하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우측면도
이 원의 이유가 여기가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잘라졌기 때문에 이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옵셋 54mm, 20mm 이렇게. 자, 선을 연장합니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가 지워지네요. 이렇게요. 자, 선을 쭉 그려 넣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쭉 그려 넣습니다. 여기가 사라진 거죠. 대신에 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서클로 그려냅니다. 이렇게요.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여기가 넘어갔죠. 그죠? 중간이란 말이죠. 선을 연장해 봅시다. 끝까지 연장해서 끌고 옵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서클 이렇게 바닥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라인 그려서 체크해도 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여기 라인 그려서 체크해도 똑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라는 게 이렇게 똑같이 떨어져요. 자, 은선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은선이 되고, 여기도 은선이고, 여기도 은선이고, 여기도 은선이고, 네. 은선은 요거만 있네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